싸늘한 계절이 오면 찾게 되는 별미. 이 회 한 점 입안에 넣는 순간 움츠러든 기분까지 기막히게 풀어내니 손님들도 그 맛 찾아오는 거겠죠. 향이 쫙 올라오니까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 꼭 와보시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예약을 성공해야 올 수 있는 곳인데 저도 한 10번 만에 성공했거든요. 하루 네 테이블만 이상한 나라의 오마카세? 하하, 한 번 오기 치열한 식당이라. 그 이상한 나라의 창시자는 바로 개그맨 출신 이진환 씨인데요. 한 시절 허를 찌르는 개그로 주름잡던 그가 이젠 요리계에 허를 찌르고 있답니다. 저희 투족관에는 죽어있는 고기가 있어요. 죽은 고기가 물속을 유유자적하고 예약받지 못한 손님은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는 이상한 식당. 쉿! 서민갑부가 된 진환 씨의 영업 비밀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서울 3대 도심 중 하나로 유동 인구 많은 이곳. 강남 한복판에 서민갑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는데요. 강남에 갑부면 얼마나 으리으리할까 싶던 순간 도착한 곳이 여기?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간판이 없네? 주소는 여기가 맞는데 가게가 뭐 두부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예약이 마감됐으면 안은 이미 장사 준비 중일 터. 그런데 문이 잠겼다? 문이 안 열리네. 사장님!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서민갑부는 없었다. 꽁꽁 걸어 잠긴 문 앞에서 누군간 들어가든 나오든 하겠지 싶어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한 제작진. 잠시 후 누군가 다가오는데요. 이분도 입장 실패. 저기 또 옵니다. 열렸습니다. 이번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아,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 같죠? 아니, 누구시길래 다들 비밀번호를 누르는 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저는 손님이에요. 손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고요? 예약을 하고 사장님이 그 예약 번호를 알려주셔서 철통 같은 입장 제한을 뚫고 따라 들어간 이곳엔 아주 아늑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 그리고 저희도 막 찾아보다가 알게 돼서. 친한 동료랑 와가지고 이렇게 식탁하게. 자, 강남의 비밀스러운 횟집입니다. 서민갑부 같은 데 나오면 엄청 유명해져갖고 막 줄 서고 막 이래서 여기는 어차피 예약이 어려워. 그러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예약이 어려워. 네, 어차피 뭐다. 본인들의 아지트가 유명세탈까 제작진을 경계하던 것도 잠시 바로 무장해제. 회맛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진짜 부드럽다. 진짜 확실히 부드럽고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고 완전 녹는다? 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고. 어때요? 괜찮아요? 정보 중 탑3 안에 들지 않나? 단 3초 만에 매료되는 특별 메뉴가 따로 있는 걸까요? 추천해 주시는 걸 이제 먹으면서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제가 막 골라서 먹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주시는 걸 그냥 먹는 거니까. 그만 선택하고 싶어. 저도 선택하고 싶지 않아. 그냥 딱 나를 위해 차려줬으면 좋겠어.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셰프의 한상 차림. 첫입부터 끝입까지 놓칠 수 없는 맛으로 구성된 오마카세라죠. 색다른 건 기본, 제 차례만 맛볼 수 있는 최고급 재료만 고집해 짜여진 코스. 그것도 주인장 마음대로 매일 바뀐다니. 매일이 색다른 한상 차림. 예약이 줄 설만 하네요. 아무리 제철 최고 재료라도 주방장 손길 따라 그 맛 또한 발을 터. 그 신의 손이 누군가 하면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개그맨을 했었고요. 현재는 일식 오마카세 오너 셰프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환 셰프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2000년대 초 데뷔, 6개월 만에 허무객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신예 스타 이진환 씨. 그가 이젠 신예 셰프가 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손님상 나가기 전에 먼저 드시는 건가요? 이거 제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합격입니다. 사실 손님상 오르기 전 진환 씨 검식에 먼저 통과해야 한다네요. 근데 이쯤 되면 솔직히 다들 궁금하잖아요. 진짜 회맛 때문에 오는 걸까? 아니면 연예인 가게라?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개그맨이었어요. 몰랐군요. 완전 전문 하시는 그쪽인 줄 알았는데 개그맨 일하시니까 더 신기한. 설마 명함 보고도 몰랐을까 봤더니 이름이 다릅니다. 개그맨 이진환으로 살았으면 지금은 셰프의 이정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캐 셰프 이정민. 가명으로까지 철저히 자신을 숨긴 이유가 있답니다. 개그맨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하겠어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잘 안 알리기도 해요. 얼굴 마담이 아닌 맛으로 승부 걸겠다는 결기로 찾아낸 대박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이건 세로로 썰었고요. 이쪽은 가로로 썰었는데 비교해서 드셔보시겠어요? 세로로 썰었어요. 네? 맛있겠어요? 네. 셰프의 설명대로 맛을 음미해 보는데요. 세로로 해서 그런가? 약간 맛이 더 쫄깃한 느낌? 그냥 일반 네모나게 썬 그 회보다는 이렇게 씹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세로로 썰어가지고 훨씬 쫄깃한 거.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써는 거 혹시 못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이거는 좀 특이하신 것 같아. 달라. 뭐가 더 맛있어? 그래? 가루. 진짜로? 진짜 달라? 신기하다. 가루가 더 부드럽게 씹혀가지고. 가로 세로가 맛을 좌우한다? 단지 써는 방향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 달라진다니 이건 유레카감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여느 식당에서나 봐오던 가로 썰기라면 아하, 이것이 세로 썰기인가 봅니다. 조금 이제 얇고 납작한 생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그냥 길게 썰어드려요. 처음 보실 거예요. 이렇게 썰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썰면은 제일 맛있더라고요. 유일무이한 칼맛 시전을 펼치게 된 건 수차례 연구 끝에 발견한 유레카. 자, 그럼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큰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조금 작게, 그리고 칼집을 내서 조금 더 연하게. 남자분들은 큰 거를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남성분들에겐 쫄깃한 식감을, 여성분들에겐 부드러운 식감을 주기 위한 성별 맞춤 회썰기까지. 다른 맛을 좀 볼 수 있게끔 세로로 길게 면발처럼 너 한번 맛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썰어드리고 손님 맞춤. 네, 그렇게 해서 손님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으시게 드시는데 이 세심함에 어찌 감동 안 할까요? 첫 번째 사심이고요. 여기 자연산 홍돔이라는 생선이 너무 맛있어. 젓가락까지 먹을까? 한 입 맛보고 싶네요. 저 때문에 그런지 조금 두껍게 썬 것 같아요. 그죠? 칼맛이라 그러는 게 썰 때 그 결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네요. 다음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손님 기대에 부응할 다음 요리는 바로 겨울의 진미 방어 아닙니까? 겨울 방어로 말씀드리자면 추운 바다를 이겨내기 위해 몸의 지방률을 축적하고 근육 조직도 단단해져 살이 얼마나 기름지고 고소하게요. 아 이거 놀라시겠는데 보시면 지금 기름이 장난 아니에요. 우와, 반짝반짝 아주 빛이 납니다. 제철을 알리는 거죠. 아주 살살 녹겠는데요? 오늘 손님들이 아마 최고의 방어회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썰면서도 와 맛있겠다 이러면 성공. 이것이 등살과 뱃살을 가르는 사이살인데요. 잠깐, 왜 이 귀한 회를 버립니까? 지금 반마리에서 제가 버린 거를 이제 보면 버린 게 반인데요? 뒷면을 보면 지금 여기가 약간 빨간색이거든요. 이게 혈압육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피가 도는 근육이에요. 이거 먹어도 되는데 맛이 좀 없거든요. 전 제가 봤을 때 피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고 주로 버려요. 힘줄인데 얘도 먹으면 좀 질겨요. 그 이물감이 나오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아하면 손님들도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땐 과감하게 버립니다. 제철 최고의 맛보겠다고 시간 내 예약까지 하고 온 손님인데 무조건 최상급을 대접하는 게 당연지사. 진한 시만의 철칙이랍니다. 방어 뱃살, 근막이. 근데 그게 그걸 좀 잘리면 좀 부드럽게 씹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철저한 부위 선별과 식감까지 고려한 정성이 이리도 세심하다니요. 예약 손님 줄 설만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드릴게요. 요즘에 제철인 자연산 방어입니다. 횟감계의 BTS급인 방어를 만났으니 보기만 해도 엔돌핀이 돌고 살살 녹는 방어 한 입에 도파민까지 즐거운 호르몬 대방출 중입니다.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매 코스마다 깜짝 선물 받듯 깜깜이 메뉴다 보니 음식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도 오마카세의 매력인 듯 싶은데요. 두께가 두꺼워서 그래서 훨씬 식감이 좋아요. 그 기름기, 약간 그 방어 겨울방어는 그냥 기름기로 먹잖아요. 약간 기름 있는 부분이 너무 맛있었어요. 셰프가 짜놓은 맛의 각본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방어 먹으면 살짝 얼려져 있는데 이건 얼린 게 아닌가? 오, 손님들이 다들 맛 평가단 수준입니다. 여튼 의문 제기하신 보관 방법에 또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시래기 같은데? 에? 아니네요. 저희 수족관에는 죽어있는 고기가 있어요. 알면 알수록 미스테리한 식당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왜 수족관에 있는 거죠? 산소와의 접촉이 최대한 없기 때문에 숙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숙성이요?
손님들 입맛을 그토록 감탄하게 만들었던 그 맛에 또 다른 비밀이 베일을 벗는 순간입니다. 숙성이 기가 막히게 됐어요. 잘 익은 수박도 칼만 딱 대면 이렇게 쫙 벌어지잖아요. 얘도 칼만 딱 대면 이 살이 쫙 벌어져요. 생선살엔 이노신산이란 생선 고유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는 숙성을 통해서만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기름이 쫙 올라온 게 방어 상태도 최상급을 샀고 그 숙성을 하니까 기름기도 올라오고 살도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와, 입안에서 살살 녹는 감칠맛이 끝내주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꽁꽁 싸면 비밀을 벗겨내니 이건 혹시 다시마? 와, 보이시죠? 감칠맛 폭탄 다시마 진액인데요. 다시마로 감싸서 숙성해 놓은 거거든요. 화로랑 이런 숙성이랑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마 향이랑 훨씬 더 부드럽고 감칠맛이 더 많아지거든요, 회가. 화로회에선 맛볼 수 없는 회 본연의 감칠맛을 최고로 끌어올린 숙성회가 이진환 셰프의 회맛 비밀이었습니다. 지금 숙성은 이틀 정도 됐고 평소 접하지 못한 자꾸 끌리게 되는 맛에 감탄은 절로 나오는 필수 코스. 그런 하루의 식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원래 회 먹으면은 약간 뭐 비리거나 뭐 약간 뭐 그런 거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진환 셰프도 바로 이걸 노렸답니다. 숙성을 하면 일단 감칠맛이 극대화되고 손님들도 약간 회에서 이런 맛이 또 나네? 라는 색다른 맛도 즐기게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숙성의 맛을 고집합니다. 셰프의 고집으로 찾은 최상의 맛. 제철 최고의 맛을 찾아온 손님을 위해 최고의 회맛을 선사하려 펼쳐낸 향이었다. 첫 점으로 절정의 끝을 맛보게 되는 회의 신세계를 이진환 셰프는 오늘도 선보입니다. 이게 솔잎입니다, 솔잎. 솔잎? 네. 회와 솔잎의 궁합이라 또 뭔가 새로운 맛을 시도하려나 본데요. 뭘 하려는 건지 솔잎에 토치로 불을 붙이더니 그 위에 석쇠를 올립니다. 도저히 상상 불가인데요. 참치인데 횟감이에요. 조금 특색 있게 못 드셔본 음식을 드려야 되니까 삼치를 회로 먹어본다는 것 자체도 흔하지 않은데 이걸 더 특색 있게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닫아 불을 소화시킨다는데요. 숙면 향만 살짝 입으면 글쎄 더 약간 좀 풍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것도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바로 솔잎 풍년한 삼치회랍니다. 향이 좋죠? 네, 이거 향이 안 담기는 게 진짜. 게다가 삼치 껍질에 불을 입혀 쫄깃한 식감까지 더해주는데요. 이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일무이 이진환 셰프만의 창작 요리랍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다음 음식 드릴게요. 오 냄새, 불 냄새. 오 그러네. 삼치로 해? 저 삼치는 처음 듣는 보통 구이로 많이 먹는 삼치를 회로 먹어보는 것도 신선한데 솔잎 향의 풍미까지 더하니 그 맛엔 안 바라고 백일까요? 아니 저 처음에 조금 나고 말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계속 향이 나요. 와 특이하다 진짜. 네네. 손님에게 인정받는 바로 그 맛에 중독돼 혼자 아이디어 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우기도 여러 날이었답니다. 아마도 개그맨 시절 창작의 고통이 관객의 웃음으로 바뀌던 그 희열을 요리에서도 찾는 듯
한다네요. 이게 뭐야? 새로운 거를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리액션. 이거 이렇게 먹어봐. 나 처음 먹어봐. 자기도 못 먹어봤던 거를 알 때 약간 저는 뿌듯함을 되게 많이 느끼죠. 아까부터 싱크대 앞에 망부석이 돼 있는 진환 씨. 뭐 하나 봤더니 대게 다리를 일일이 손질하고 있는데요. 데이트랑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묻히고 막 자르고 막 이러는 자체가 그림이 좋지 않아요. 가장 맛있는 대게가 남이 까준 대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먹기 편하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나갔죠. 그냥 나갔는데 손님들이 안 먹는 거예요. 이러다 아예 떠먹여줄 판. 차라리 이렇게 해서 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던가요? 다 먹죠. 이렇게까지 세심한 정성을 들이니 하루에 4테이블만 받는 이유를 알겠네요. 실례하겠습니다. 대게입니다. 잘라져 있는 대게 껍질을 열어 쏙 빼먹으면 깔끔. 대게를 먹는데 이리 더 우아할 일인가요? 칼집을 내주셔가지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남자친구랑 와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마리 푸크도 다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아니 이거 봐 집게 두 개에다가 다리 술 보세요. 아 그런가? 많이 줘도 문제. 이쯤 되면 손님들이 슬슬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답니다. 8만 원에 이 정도면은 진짜. 건물주라고 의심해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죠. 네,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짜리야 이게? 이 정도 퀄리티 정도면 한 10만 원 그냥 무조건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격대 됐죠. 코스가 이 가격에 저 솔직히 삼치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디저트 대게까지 나오는 건 약간 사장님이 갑부가 되는 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사장님이 미쳤어요인가요? 대게 한 마리 값에 제철 최고급 요리들로 차려지니 아무리 주인장 마음이라지만 진짜 이러고도 남을까요?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먹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올 수 있을까요? 네? 이야기. 손님은 예약 쟁탈전 벌일지언정 갑부는 하루 단 4테이블만 받는데 과연 남는 장사일까요? 오늘 하루 총 4팀 받아가지고 253만 3천 원. 이 중에 순수익은 258면 200 이상 가져가죠. 하루 순수익만 200만 원이 넘는다고요? 하루에 보통 4테이블 운영하는데 얼마를 벌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 평균 매출이 4,500? 순수익이?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 단 4테이블 최고급 재료들로 남는 게 없겠다 싶은 가성비에도 월 매출 아닌 순수익이 3천만 원? 저는 직원이 없고 또 1인 창업입니다. 1인 창업이라 하면 요리부터 서빙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밖으로 셀 일이 없답니다. 이거 올릴 때가 가장 행복하죠. 가림막을 올리는 의식은 오늘도 혼자 손님 잘 치렀다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 어디 보자. 손님이 남긴 음식도 확인할 겸 빈 그릇들을 치우지 않고 그냥 놔두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제 손님이 나갔다고 해서 다른 손님이 계신데 빈 그릇을 치우면 그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절대 치우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어차피 4팀만 받기 때문에 다 손님들이 나간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매일 반복되는 혼자만의 일상. 한편 외로울 듯도 한데요. 쓸쓸하시죠? 매일매일인 거잖아요. 이제 쓸쓸하다는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그 외롭다는 거는 지났죠. 이게 이 일을 좀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번 거를 내가 다 가져간다. 뭐 그런 거. 그 재미를 놓칠 수는 없군요. 그렇죠.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죠.
처음 6개월은 가게 문턱을 넘는 손님 하나 없었답니다. 하지만 오마카세 셰프로 오르겠다는 그의 일념의 노력들을 결국은 손님들이 알아주더랍니다. 몸은 고되도 손님 돌아가는 길 잘 먹었다는 인사에 가장 힘나는 시간이라네요. 오늘의 공허를 메우지 못해. 지금부터가 진환 씨의 진짜 하루 시작. 1부가 끝이고 이제 2부 시작입니다. 지금 신메뉴를 한번 내볼까 해가지고 구입해 왔어요. 우와, 이거 하나면 돼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랍스타를 처음 만져봐요. 진짜요? 새우 만지듯이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순살이 벗겨지겠죠? 아무리 손님의 탄성이 좋대도 그렇지, 랍스타를 신메뉴로? 그래도 남는 장사일까요? 잠깐만요. 지금 그 비싼 랍스타 살을 통째로 튀겨내려고요? 이것이 진정 갑부의 클래스. 그러고 보니 튀기고 삶고 대체 어떤 메뉴를 내놓으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뭘 자꾸 힐끔거리나 봤더니 우와, 만화에서 나오는 비주얼을 많이 좀 참조합니다. 최대한 직관적으로 확실하고 귀엽고 약간 좀 신기하게. 먹음직스러운 음식은 전부 만화 속에 있다는 생각에 언제부턴가 만화책이 참고서가 됐다죠. 형님. 맞죠, 그분? 아, 예, 구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우와. 예. 서민급 보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소민갑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연예인 최초 소민갑보 구면입니다. 맞습니다. 메밀국수로 인생 역전을 이뤄내 서민갑부 명단에 당당히 올랐었던 고명환 씨입니다. 그런 명환 씨도 진환 씨의 장사 비법 배우려 시간 내 자주 들른다네요.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이거를 네 코스에 늘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형님 얘가 아니 그럼 돈이 남나요? 아니요. 이게 랍스타가 비싸잖아요. 야, 네. 이것도 어디서 요거- 어떻게 저거 한 마리에 8,000원, 8,000원.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가 그래서 이런 신기한 것만 나오면 일단 단가부터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잘라서. 잘라서. 와, 설. 이게 순살이에요, 순살. 우와, 랍스타 살. 네. 우와. 야, 와, 요 한 점이 얼마야? 2,000원. 수염의 길이가 달라요. 수염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저렴할 수도 있고. 짝짝이 수염 덕에 고급 요리를 다 시식해보네요. 어때 형님? 고급지다. 아 고급져요? 처음에 한 70%는 눈으로 끝나거든. 딱 나오면 비주얼이 좋으니까. 와, 가성비 미쳤는데.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예전 개그맨 시절에도 빛을 내 무서운 인기를 받았었죠. 하지만 이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군대를 가고 갔다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웅이 아버지 그리고 형님아, 와 참 쟤네들 너무 잘한다.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점점 자괴감마저 들며 개그계를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겨울에 이제 보일러도 못 틀고 전기장판만 틀고 자고 불 다 끄고 생활하고, 네, 그렇게 생활을 좀 오래 했죠. 그때 위로가 되준 고명환 선배와의 낚시에서 장사 아이디어를 얻었답니다. 월세가 좀 저렴하고 음식에 대한 어떤 조금 소질이 있으면 절대 망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차 좋으시니까. 강남에서 가장 저렴한 횟집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개그 아이디어를 짤 때처럼 남들과 다른 허를 찌르는 아이디어를 장사에 접목하며 손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달려온 결실의 대가. 바로 오늘의 이진환을 만들었답니다. 이진환 씨 보면 진짜 돈을 벌려고 작정하면 사실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막 무리하게 확장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거의 혼자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있는 이게 진짜 갑부의 자세가 아닌가. 되게 단단하게. 이젠 인기를 쫓기보다 인기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진환 씨입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가게를 나서는 진환 씨. 이제부터가 진짜 하루의 2부 시작이라며 차에 오르는데요. 매일 새벽길을 달리며 맞는 밤 풍경. 요즘 느낀답니다. 밤새 어둠을 밝히는 불빛들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생 불꽃이란 걸요. 그렇게 달려 어딘가 도착했는데요. 장화를 꺼내 신고 장비를 챙기더니 어딘가로 향합니다. 여기는 저만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물을 캐러 왔습니다. 매일 새벽 진환 씨가 보물 캐러 온다는 이곳은 바로 새벽 수산시장. 그날 갓 잡아 올린 수산물들이 한 곳에 모여 싱싱함을 뽐내는 자리인데요. 다 보물 같아도 그가 두 눈 부릅뜨고 찾는 보물은 따로 있답니다. 약간만 방심해도 제가 좋은 물건을 놓쳐요. 다른 사람들이 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중해가지고 내가 먼저 가져가야 돼요. 그때 진환 씨의 마음이 덩달아 바빠지는 경매 준비가 막바지에 달았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들어온 경매물 포착, 바로 방어입니다. 10kg 나오는 거 27,000원. 이게 18 나와. 경매가가. 크고 제일 괜찮은 걸로 해주세요. 사이즈로. 네. 경매인과 뭔가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더니 발걸음이 급해졌습니다. 한껏 초조해 보이는 진환 씨. 경매인의 수신호를 살피더니 바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더니 대방어 한 마리를 바로 끌고 가는데요. 그날 가장 많이 들어온 어종 중에서 보물을 찾는답니다. 물건 기가 막힌 걸 샀다. 오늘 물건 경매장에서 나온 것 중에 최고 A급. 이걸 초특가로 샀답니다. 시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경매인들이랑 친한 거예요. 좋은 게 경매장에 깔려 있으면 제가 경매인한테 물건을 사달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최고의 물고기를 최고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여기선 싼 게 바로 보물이랍니다. 사장님, 오징어 어떻게 해요? 반짝. 싱싱한 오징어가 보물일까요? 물이 끼깔 나네. 돌고 올게요. 또 다른 점포로 이동하는데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대야 2,000원. 돌고 올게요. 얼마? 65. 가만 보니 그가 하는 단골 말이 있습니다. 돌고 올게요, 사장님, 한 바퀴. 지금 아직 보물을 못 찾았어요. 네, 보물을 지금 계속 찾으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돌고 돌아 수산시장 바닥까지 뒤질 기색입니다. 좀 이런 말씀해도 내가 독수합니다. 조금 너무 많이 골라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돼요. 새벽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좀 꼼꼼하신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좋은 물건을 다 가져가는 편이에요. 또 찾았다 보물.
지금 자연산 감성돔인데 10,000원이 안 돼요. 한 마리에. 이렇게 발품 팔아 새는 재료비를 막는 게 진환 씨의 성공 비법. 얼마예요? 26,000원. 완도산? 완도. 산 물봉. 횟감이다 보니 살아있는 싱싱한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건 무조건이랍니다. 아, 지금 최고죠. 이러면 제가 잠 안 자고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보물찾기 성공입니다. 오늘 맞이할 저녁 손님, 단 4테이블만을 위해 새벽 시간을 달리고 있는 진환 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스케줄을 강행한다는 건 정말 초인적인 정신력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히신 시각이 이제 새벽 5시네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지금 빨리 전처리를 해야 그만큼 신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초인적인 정신력은 지금부터랍니다. 물고기 집도가 있겠습니다. 죽지만 말았어라. 제발. 숙성을 한다 해도 활어 상태를 유지해 오는 게 관건. 오늘 저녁 메뉴는 여기서 결정된답니다. 생선이 스트레스를 더 받기 전 빨리 전처리를 시작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이랍니다. 이것이 숙성의 성공을 좌우한다는데요. 신경에 이제 관통을 시켜서 신경을 이제 파괴한 다음에 사후경직을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그래야 이 숙성이 잘 되기도 하고 숙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핏대가 이게 다 피예요. 이런 거를 다 제거해줘야 돼요. 비린내랑 잡내 뭐 이런 게 여기서 이제 다 나는 거예요. 물로 쏴서 남아있는 잔피를 제거할 거예요. 물로 쏴서 잔피를 제거한다? 그러더니 또 장비 하나를 꺼내 듭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얇게 물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얇게 강한 수압으로 피를 밀어내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피를. 이렇게 꼬리 단면을 보면 신경과 혈관 구멍이 있답니다. 혈관에다가 놓고 누르면 이렇게 피가 나와요. 흐르는 물로도 씻기지 않는 숨은 잔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데요. 이 남아있는 잔피를 이렇게 다 제거해줘야 돼요. 이게 일본 츠모토란 사람이 개발한 방법이라네요. 저 까만 건 뭐예요? 얘는 핏덩어리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하면 확실히 좋으니까. 숙성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피를 빼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거든요. 피를 많이 빼면 뺄수록 그 비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전처리는 이렇게 끝입니다. 식감과 감칠맛을 잡는 사후 경직 처리와 비린내 잡는 전 처리가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비늘층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속껍질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비늘층을 비늘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속껍질만 남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통숙성이 아닌 속살 숙성을 할 생선은 그 과정에서 혹시 모를 세균 차단을 위한 비책이랍니다. 사실 이 모든 걸 다 독학으로 알아냈다네요. 전문 서적이라든지 그리고 셰프분들이 보통 하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 좀 이게 좀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초보는 하기 힘들 거예요. 네, 아마도. 왜냐면 이 칼의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고 칼이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일단 초보자들은 좀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혈관. 활어회를 주로 다루는 한국에선 보기 힘든 전처리 과정이라 독학으로 하나하나 읽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드디어 속살 드러낸 횟감. 이제 소금으로 약간의 남아있는 피나 수분을 제거할 거예요. 여기서 또요? 정말 아주 바짝 말려버릴 기색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염도 차이에 의한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이 밖으로 빠져줘야 육질의 탄력도 높아지고 식감도 더 찰져진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생선 고유의 감칠맛까지 극대화된다고 하는데 진환 씨 성격상 안 하고는 못 빼길 과정이죠. 이게 다 수분이에요. 요리도 과학입니다. 물고기 자체 수분이 쫙 빠지거든요. 소금으로 인해서. 그럼 이제 숙성을 하기 위한 과정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진공 포장은 완전 수동식이네요. 과학적으로 좀 하시지. 현기증 나시겠어요. 여튼 숙성을 위해 최대한 산소와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진공 포장 외에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수족관이었습니다. 지금 물에다 이렇게 담글 거예요. 냉장고 대신 0도와 2도 사이의 물에 넣어 숙성하면 완벽한 공기와의 차단을 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숙성법이 있다는데요. 왜 다시마 육수도 많이 내잖아요. 다시마로 이제 회에 감싸서 숙성을 하면 감칠맛이 기가 막힌 맛이 나요. 그 기막힌 맛을 한층 더해주는 방법이 있답니다. 회를 두껍게 썰어도 숙성에는 좀 부드러운 게 있어요. 화로는 두껍게 썰면 좀 질긴 맛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회를 두툼하게 먹는 걸 사실 좋아해. 그래서 저희 가게는 엄청 두툼하게 나가요. 식감도 약간 좀 찹쌀떡 식감으로 변해요. 더 쫄깃쫄깃하고 약간 찰진 느낌? 그의 대단한 집념과 독학으로 일궈낸 숙성법으로 손님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만의 1급 비책. 허나 제작진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미스터 초밥왕의 주인공이자 일식의 대가인 안효주 셰프님을 찾았는데요. 셰프님, 이 전처리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일까요? 핀대가 있어요. 이거를 천천히 해줘야 돼요. 한동안 말없이 지켜만 보시더니 공기중에서 파닥파닥 대다 죽어버리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과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일본말로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그 다 소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선도가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직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조리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이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까지 그 안목을 가지고 또 공부를 했다는 것이 좀 대단하고, 이분은 뭐 앞으로 10년 후면 아주 정말 그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환 씨의 고집과 집념 인정받을 만합니다. 고된 하루 끝.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던 게 낙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요리로 손님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 낙이 됐답니다. 그렇게 오늘도 손님 위에 주방을 지키고 있는 진환 씨. 저는 좀 특이한 거를 조금 찾는 걸 좋아해서 홍돔인데 이렇게 껍질만 살짝 익혀가지고 얼음물에 퐁당. 껍질이 쫄깃쫄깃하니까 식감도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자나깨나 맛있게 만드는 방법 구상하는 게 제일 신나는 일이라죠. 그러니 남의 손 빌려 주방일 맡기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 한 땀 한 땀 손수 다 해야 직성 풀리는 진환 씨.
손맛이 가히 장인의 손맛이라 해도 손색 없지 않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 홍보 하나 없이도 손님은 명품 찾아오기 마련일 테지요. 이거 어때? 미식가거든요. 제가 스페셜하게 주시니까 굉장히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특별히 대접을 받는 느낌을 갖는 거죠. 어머니랑 둘이 데이트를 왔는데 가격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 셰프님이 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주시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요. 테이블마다 손님 맞춤 요리 내가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 손님 대접 중인 진환 씨. 오늘 코스 요리의 마무리는 바로 이것! 온갖 해물들이 푸짐하게 들어간 얼큰한 해물라면입니다. You made the brightest days from the darkest nights. You're the riverbank where I was baptized. Cleansed all the demons that will kill. 중년 신사들도 반했습니다. 해물 라면으로 마무리하는 음악까지 완전 처음 보네. 비주얼도 그렇고. 근데 밥도 하나 먹고 맛있다. 야, 이건 진짜 국물 우리나라에 딱 맞는 차이성이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일주일에 5일 단 4테이블 손님만을 위해 온 기력을 쏟아붓는다면 단 이틀 주말만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피로풀기 여행을 떠난답니다. 평범한 여행길은 거절한다. 거친 길만 고집하는 스웩. 여기 어딘가요? 제가 좀 휴가를 내고 친한 지인들하고 이제 취미가 이제 노지 캠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용한 곳으로 캠핑 왔습니다. 오로지 노지 캠핑을 위해 튜닝까지 했답니다. 이야, 텐트가 생기네요. 저희 집입니다. 오늘 잘 집. 돈 좀 꽤 들었겠는데요? 본차는 한 5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튜닝해서 또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취미를 위해 1억을 투자하는 이게 바로 갑부의 플렉스. 영재야, 이것 좀 잠깐만 잡아줘. 누가 또 계신가요? 오, 안녕하세요. 바로 진환 씨의 아내분 되십니까? 캠핑을 위해서 지금 튜닝된 가격이 1억이라고 하는데 집 사는데 보태거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알고 있던 금액보다는 좀 더 많은데요 오늘. 집에 가서 괜찮겠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일행이 들어옵니다. 바로 노지 캠핑 때마다 함께하는 이웃이라는데요. 저희 물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사도 잘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신다고 이미 다 소문을 들어서 오늘도 또 준비한 요리가 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제철 대방어. 이 숙성이 기가 막히게 됐어요. 그런데 나와서까지 요리를 합니다. 몸에 밴 가락은 어쩔 수 없는 건지 이게 노지 캠핑하는 맛이라네요. 랍스타 라면입니다. 라면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제철인 방어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엄청 찰진데요? 지금 숙성을 한 이틀 정도 한 방어라서. 진환 씨 덕에 즐거워하는 일행들을 보는 게 힐링되는 포인트라네요. 맛있어. 바베큐 맨날 소세지 이런 거. 근데 사장님 오시면은 이런 회에 저런 음식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되고 또 항상 또 같이 가고 싶고. 좋은 분들과 이제 함께 자리를 하고 어느 정도 좋은 공기도 쐬고 하면 제가 또 이제 손님들한테 또 서비스할 부분도 있고 활력도 생기고 역시 힐링도 얻고 기운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진환 씨는 천상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모두의 연예인인가 봅니다. 행복의 기준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비단 어려울 때는 물질적인 게 행복이구나라고만 살았어요. 비록 내 테이블이지만 내 테이블에 온 손님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제 음식을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음식 장사를 이 손님들이 인정을 해주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쉴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삶의 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다가오네? 너무 좋다. 그런 게 행복 같아요. 힘든 순간에도 남의 최고를 쫓지 않고 자신만의 최고를 찾아 노력해온 진환 씨. 그는 지금 값진 결실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그가 진정한 서민 갑부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싱그러워지죠. 너무 이뻐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직접 키운 쌈 채소가 30종이 넘습니다. 이 쌈을 보시면은 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신다고 보시는 편 맞아요. 올 연말 농부의 사랑 담긴 이 색들이 어떠신가요? 크리스마스에는 쌈트리! 쌈채소 농부 범석 씨의 유쾌한 시골 라이프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